아니야? 폭스바겐. 티구안 같은 거 아니야? 뭐야? 나 230이야 지금. 229. 감독님 계기판 찍어봐. 지금까지 독일 현지 프랑크푸르트에서 폭스바겐 아테온, 저는 맥스페어 박성훈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맥스페어 박성훈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곳은 아우토반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맥스페어 첫 번째 시승, 해외 시승기가 지금 독일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독일 일정을 마치고 다시 두바이로 넘어가서 촬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4월 8일 현재 시점으로는 이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폭스바겐 아테온 차량이 한국에 출시하지 않았고요. 곧 신형 티구안이랑 함께 출시할 예정이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이 아테온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폭스바겐 CC의 계보를 잇는 스포츠백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스포츠백이라는 카테고리는 아우디 A5나 그리고 4시리즈 그랑 쿠페 같은 차와 경쟁을 하는 모델이고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스팅어예요. 스팅어처럼 문짝은 4개지만 그 문짝은 4개면서 이 트렁크는 뒷유리와 함께 열리는, 그러면서 약간 아우디 A7처럼 이 포더워 세단 쿠페 형태를 띠는 새끈하게 예쁜 차를 우리가 스포츠백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아테온이 그런 차량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디자인 하나만큼은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진은 지금 독일 현지에서는 다양한 버전이 다 구매가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는, 그러니까 다 2000cc인데 대표적으로는 2000cc 휘발유 모델이 있고 디젤 모델이 있습니다. 2.0 휘발유 모델 중에 가장 강력한 버전은 280마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디젤 중에 가장 강력한 버전은 2.0으로 240마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승 중인 모델은 아마도 한국의 출시가 가장 유력할 것 같은 190마력이 들어간 2.0 디젤이고요. 190마력의 2.0 디젤 그리고 40.8토크라고 하면 굉장히 평범한 수준, 굉장히 경쟁 모델들과 유사한 수준의 출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소렌토나 산타페 이 2.0 R엔진 국산도 그렇고, 그리고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420D 그랑 쿠페 같은 모델들도 전부 190마력에 40토크 정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다 도찐 개찐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 1세대 파사트 CC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승 중인 아테온도 뭐 2세대 CC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걔는 뭐 폭스바겐에서 말하기로는 뭐 새로운 차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아테온 같은 경우는 전륜구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전륜구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 자체는 당연히 가로 배치 엔진을 나타내고 있고, 뭐 무게 배분은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충 봐도 당연히 한 6대4 정도를 나타낼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도 아마 포모션, 그러니까 즉 4륜구동이 들어간 그런 버전이 출시를 할 것 같은데요. 뭐 다 아시죠, 삼촌분들? 이 전륜구동 차에는
사륜구동이 들어가도 전륜 기반의 사륜구동은 그렇게 적극적이거나 구동력 배분에 있어서 후륜 기반들에 비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 잘들 아실 겁니다. 아무튼 지금 타고 있는 이 190마력의 2.0 TDI 엔진, 우선 제가 항상 보는 리스폰스 같은 거는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 2.0 TDI 엔진에서 이 리스폰스만큼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 모델인 BMW 20D 엔진들도 그렇고 지금 이 아테온도 그렇고 이 악셀을 밟았을 때 바로바로 반응해주는 이 리스폰스만큼은 정말 아쉬움이 없습니다. 이런 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출력은 과연 그 경쟁 모델들하고 비슷한데 밟았을 때 느낌은 어떨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폭스바겐이 보여줬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느려요. 절대 빠르진 않습니다. 2.0 디젤 치고 조금 빠른 모델이라고 하면 320D, 420D 모델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190마력 정도 언저리의 힘을 가지고도 뭐 7초 초반 정도의 제로백을 끊으면서 부족하지 않게 달려주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좋은데, 언제나 그렇듯 비슷한 마력이지만 이 폭스바겐 모델들은 좀 느립니다. 지금 7단 DSG가 적용돼서 더블 클러치를 이용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빠른 가속을 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뭐 밟아봤을 때도 부족하진 않게, 그리고 그냥 적당히 힘 좋게 밀어준다는 느낌이지, 야 힘 좋네 이런 말이 막 나올 정도로 이렇게 달려나가지는 못해요. 뭐 저희가 아우토반인 만큼 속도가 무제한으로 풀렸을 때는 그냥 1차선에서 한번 비벼봤는데 재원상으로는 최고 속도가 239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약을 좀 타는 것 같고요. 제가 직접 밟아보니까 230부터는 거의 안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220부터 매우 더디게 올라갔고요. 230 정도부터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229, 230에서는 그냥 거의 최고 속도 정도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그거는 뭐 아쉬움은 아니고, 사실 이 정도 출력에 이 정도 차체를 가지고 그 정도를 뽑아낸다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이 저희 촌놈들이, 저는 미국만 몇 번 가봤는데 처음으로 여기 이 유럽에 와보니까, 그리고 독일에 와보니까 왜 독일 애들이 그런 차를 만드는지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왜 굳이 M을 만들고 굳이 AMG를 만들어서 어떤 차를 선택하던 벤츠 모델 같은 경우는 AMG를 고를 수가 있잖아요. 나는 저 가장 작은 A클래스가 좋아, 하지만 빠른 게 좋아, A45 AMG 여기 있습니다. 나는 돈이 좀 있고 가족도 태워야 되고 가오도 좀 있어야 되니까 S클래스가 좋아, 하지만 난 빠른 게 좋아, 여기 있습니다. S63 AMG. 근데 난 돈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있습니다. S65 AMG. 이런 게 가능하고, 뭐 스포츠카 뿐만 아니고 나는 SUV를 좋아하지만 돈이 좀 많아 하면은 알아서 갖다 주잖아요. 뭐 ML63 AMG, 뭐 Gwagen 63 AMG. 정말 이 63 AMG 엔진을 왜 여러 가지 것들을 채용하는지를 이제 알 것 같아요. 아우토반에 올려보니까 저희 전부 다 환호성 질렀는데 진짜 시원시원하고 너무 기분 좋아서 정말 독일에 살고 싶을 정도로. 네. 그래서 지금 이 190마력 밖에 안 되는 이 2.0 디젤, 너무나도 평범한 이 2.0 디젤 엔진 가지고도 그리고 체중도 이게 좀 제법 무겁거든요. 지금 이 2.0 디젤 전륜구동 같은 버전은 1600kg 초반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 이게 뭐 사륜구동 들어가고 좀 더 그 힘이 센 240마력 디젤 같은 경우는 최대 1700이 넘는 몸무게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지금 뭐 1600kg가 조금 넘는 정도의 무게이기 때문에 평범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 몸무게를 가볍지 않은 이 정도 몸무게를 190마력으로 이끌면서 고속도로에서 성인 3명과 짐 약 100kg을 싣고, 그러니까 거의 성인이 다 탄 거죠. 그 상태에서 악셀을 비볐더니 230까지 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 정도면. 제가 엔진 설명에서 항상 리스폰스 설명드리잖아요. 한번 찍어주세요. 리스폰스 지금 보면은 잘 봐. 지금 디지털 기계판인데 시인성 되게 좋고요. 한번 악셀을 밟으면 올라가는 거 보여, RPM? 이게 안 돼, 내 차는. 국산 안엔진들은 여기서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저도 리스폰스 면에서는 붕붕붕붕붕붕붕붕 빠르게 올라가기도 빠르게 올라가고, 그리고 리스폰스 밟는 즉시 바로 튀니까, 바로 튀어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운전 재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리스폰스, 비록 디젤 엔진이지만
이 리스폰스 면에서는 정말 아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서 출력에 비해서 재미있는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거가 이 TDI 엔진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변속기를 지금 뒤에 있잖아. 뒤에서 뒤로 한번 당기면 스포츠로 바뀌어요. 스포츠 모드로. 이렇게 하면 스포츠. 다시 한번 더 하면 다시 제자리로 와요.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하면 다시 D 모드, 스포츠 모드, D 모드 이렇게 돼요. 스포츠 모드라고 하면은 이 국내에 수입될 모델들은 아마 가변 댐퍼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가변 댐퍼가 들어가는 모델들은 당연히 뭐 댐퍼도 변하고 스티어링 휠의 어떤 담력도 변하고 할 텐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뭐 가변 댐퍼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뭐 기어 그 단을 하나 낮춰서 RPM을 높게 유지하는 정도의 스포츠 모드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엔진이 TDI 엔진이 대박인 게 고작 2.0 190마력, 그러니까 이 성능과는 전혀 무관한 아주 평범한 그냥 이 엔진인데, 이게 RPM 어디까지 쓰는지 한번 보면 한번 찍어줘봐요. 지금 4000이잖아요. 나 밟아볼게. 매뉴얼 모델 나왔거든요. 3단. 얘가 밟으면 보여? 레드존을 넘겨. 이게 무슨 휘발유 엔진이야? 한 5000 언저리까지 RPM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고작 190마력짜리 그냥 길에 널린 아무것도 아닌 디젤 엔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국내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것일 뿐더러 굉장히 좀 스포츠성이 좀 가미된 디젤 엔진에서나 맛을 볼 수 있는 건데, 역시 독일 차들, 특히나 이 BM도 그렇고 이 폭스바겐도 그런데 이런 애들은 정말 디젤 엔진에 있어서도 운전 재미가 어떻게 해야 이 운전자가 막 아드레날린이 팡팡 터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RPM을 높게 쓰면서 재미있는 운전을 할 수 있는 휘발유 엔진은 아닐지언정, RPM을 레드존이 지금 4500이 좀 넘어가면은 레드존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그걸 넘겨서 5000까지 RPM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지금 이 2.0 평범한 TDI 엔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 그리고 이 엔진에서 또 하나 또 칭찬해 줄 점은, 엔진은 정말 괜찮네. 뭐 근데 새로운 건 아니고, 지금 그 우리 삼촌분들 최근에 출시한 폭스바겐 2.0 디젤 타고 계신 분들은 똑같은 엔진이에요. 근데 이 폭스바겐 2.0 디젤에서 되게 괜찮은 게 또 뭐가 있냐면, 리스폰스나 뭐 이런 그런 거 말고도 회전 질감이 좀 부드러워요. 디젤은 RPM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더 좀 거친 모습, 그리고 좀 고RPM과는 맞지 않는 모습, 그런 걸 좀 많이 보여주기 마련인데, 뭐 RPM을 좀 제가 이렇게 단을 좀 낮춰갖고, 네, 지금 3500이 넘었거든요. 3500, 4000. 그렇게 거칠지가 않아. 그죠? 사운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법 이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사운드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면모를 좀 보여줘서 역시 독일 디젤이구나 싶은, 뭐 출력만 놓고 보면 국산 R엔진하고 이렇게 비벼봐도 비벼질 것 같은데, 아니야, 안 비벼져. 따로 놀아. 이런 질감, 이런 고회전, 이런 많은 것들에서 굉장히 만족도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비 효율은 국내에서 정식 인증을 받은 게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뭐 적당히 보면은 그냥 대충 비교해보면 뭐 복합 연비 14km 내외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엔진은 이 정도면은 별 4개 반? 4개 반? 그럼 딱히 아쉬운 게 없잖아. 그리고 지금 이게 190마력 엔진이기 때문에 달리기와는 아무 관심이 없는 그냥 평범한 엔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4개 반을 충분히 줘도 괜찮지. 물론 소음 진동 이런 면에서는 그냥 노멀, 그냥 소음 진동에서는 마지널 정도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점수를 줄 것 같은데, 근데 막 RPM을 고작 이 2.0 디젤이 5000까지 쓰는 거, 그리고 리스폰스 막 빠른 거, 그리고 막 고 RPM을 쓰는 엔진이 아닌데 써도 막 부드러워 나름.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엔진 점수는 한 별 4개 반 정도 줘도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아테온에 장착되어 있는 미션은 전륜 기반의 7단 DSG 미션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는 폭스바겐이 출력이 좀 있는 차들에는 6단 DSG를 사용하고 출력이 좀 약한 모델들에는 건식 타입의 7단 DSG를 사용을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은 습식 7단이 개발이 돼서 좀 신형의 습식 7단 DSG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습식이 뭐고 건식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건식 DSG는 좀 쉽게 말해서 저출력을 감당할 수 있고요, 좀 더 가볍고 효율성이 조금 더 높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건식 DSG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습식 DSG는 조금 더 클러치 있는 쪽에 오일이 들어가서 조금 더 높은 출력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습식 DSG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기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7단 더블 클러치 미션은 건식이고요. 아직 현대기아는 습식 더블 클러치 미션을 상용화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곧 상용화되면은 현대기아도 스팅어 같이 조금 더 고출력 차량에도 더블 클러치 미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 못했고, 물론 좀 차를 잘 만드는 여기 저희가 있는 독일에서 포르쉐 같은 데는 옛날부터 PDK라는 더블 커플러, 즉 더블 클러치 미션을 아주 고출력 포르쉐 모델들에도 전부 다 장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7단 DSG는 신형으로서 조금 더 높은 출력도 다 감당을 할 수가 있는 미션이고요. 그래서 280마력짜리 휘발유 모델에도 이 7단 DSG가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7단 DSG가 전달해주는 느낌은 사실 변속 속도가 생각만큼 빠르진 않습니다. 이 DSG가 효율성에 조금 더 집중한 그런 어떤 미션이기 때문에 얘네가 이 변속 속도도 당연히 기계적 특성상 좋긴 하지만 막 굉장히 빠릿빠릿하거나 굉장하게 막 운전 재미를 막 이끌어낼 정도의 그 정도 더블 클러치 미션은 아닙니다. 이 7단 신형 DSG가 전달해주는 느낌은 적어도 변속이나 운전 재미에 있어서는 약간 현대 기아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한번 보여드리면 변속 속도 한번 찍어볼까요? 지금 매뉴얼로 6단이잖아. 다운, 업 할 때 살짝 느린 거 보이지? 다운은 살짝 빨라. 다운, 업, 다운, 그러네. 업, 다운. 이건 이상하겠죠? 요 특정 단수가 또 이상해. 보면은 4단 바로 되잖아? 여기선 다운하면 좀 이따 된다. 잘 봐. 다운. 보이지? 다운하면은 늦을 때 늦더라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2단계로 가. 다시 한번 업은 빨랐어요. 정상적으로. 다운. 한참 있다가 제가 입으로 다운할 때가 제가 다운을 친 거예요. 다시 업. 다시 입으로 소리 낼게요. 잘 봐. 패들 누른다. 다운. 이제서야. 거기서 하면 다시 다운하면? 여기서 하면 안 가지. 레드존이니까 못 가지. 업, 다운. 여긴 또 괜찮아. 업, 다운. 좀 느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방 막 걸리고 가. 그러니까 이 다운과 업을 통해서 빠른 변속 속도도 생각만큼 빠르진 않고요. 그리고 운전 재미도 그렇게 빠르지 않다 보니까 조금 저해하는. 그래서 그냥 사실 이 7단 DSG가 전달해주는 느낌은 적어도 운전 재미의 면에 있어서는 그냥 현대 기아가 보여주던 아반떼 스포츠에 달려있는 그냥 건식 7단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야, 역시 옛날부터 이 더블 클러치 만들던 폭스바겐은 다르구나. 야, 6단을 한참 쓰다가 이제서야 신형 7단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더 좋겠구나 하는 거 절대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진짜 지금 봐도 뭐 없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는 그 왜 제가 좀 이따가도 따로 보여드릴 텐데, 후진할 때 이 현대기아 차들 같은 경우는 기아가 늦게 물려서 되게 불편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어쩔 수 없는 더블 클러치 미션의 특징이긴 해요. 후진 기어를 넣고 악셀을 밟으면 이 바로 후진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차한 뒤에 후진을 넣고 밟아도 잠시 동안 중립 상태라서 좀 멍 때리는 그런 게 있어서 되게 불편하고 짜증나거든요. 근데 이 농익을 대로 농익었을 줄 알았는
굉장한 노하우가 쌓여 있을 줄 알았던 이 폭스바겐이 만든 DSG 미션은 현대기아의 그것보다 더 심해요. 하고 후진을 넣고 밟으면 후진을 안 내. 정말 한참 동안 안 해요. 1초 이상 동안을 멍을 때리다가 한참 뒤에 그제서야 클러치를 미트시켜서 이렇게 갑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사실 더블 클러치 미션들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긴 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토크 컨버터가 없이 이 정말 클러치로서 미트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동력을 전달시키려면 정지를 하고 후진기어를 넣었을 때 후진기어를 넣자마자 바로 클러치를 미트를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변속 충격이나 어떤 이 클러치의 마모 여러가지 내구성 문제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이 동력을 전달할 수가 없어서 후진기어가 들어간 것 같지만 사실은 후진기어가 아니라 잠시 동안 중립 상태인 거고, 그러고 나서 악셀을 밟으면 중립에서 악셀을 밟는 것처럼 차는 안 나가고 RPM만 붕붕붕 뛰다가 잠시 뒤에 약 1초 이상이 지난 뒤에서야 클러치를 미트시키고 그때서야 차가 튀어나가는 좀 그런 불편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무리 그런 특징이라고 해도 이제 겨우 더블 클러치를 만들기 시작한 초짜 현대기아보다 못한 신형 DSG 미션, 이거 조금 감점 요인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기어비도 7단 기어비는 좋아요. 7단 기어비가 왜 좋냐면 지금 제가 매뉴얼로 7단을 넣으면 봐봐요. 네. 지금 100km 좀 안 되는데 7단을 넣으면 RPM이 1500 밑에 있어요. 상당히 낮게 유지하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DSG는 생각보다 좀 실망스러워요. 지금 아까 후진할 때 네. 잠시 머뭇거린다 이런 거 맨날 말리부 그랑 완전 다른 거야.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별개로? 네. 그 토크 컨버터가 보여줬던 그 느낌의 그 나중에 뒤로 가는 그 바보 같은 거랑 지금 이 더블 클러치가 보여주는 거랑은 완전히 별개의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거는 사실 모든 더블 클러치가 갖고 있는 기계적 특성인데 그게 유독 심해요. 그래서 제 말이 뭔지 궁금하다. 도대체 이 더블 클러치가 주차할 때 좀 얼빵하게 하고 불편하다는 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이 아르테온을 한번 타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타봐? 곧 출시합니다. 이거 편집해서 올라갈 때쯤에는 잘하면 국내 출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타보시면 야, 이 더블 클러치 갖고 있는 기계적 특성이 뭔지를 단번에 아실 수 있는 정말 교과서적으로 바보 같은 미션이 이 지금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7단 DSG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별점 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굳이 이 신형 7단 DSG 미션에 별점을 한번 매겨본다면 2개 반. 2개 반? 2개 반 끝. 왜냐면 효율성은 괜찮으니까. 그 더블 클러치가 토크 컨버터에 비해서는 사실 효율성이 좀 더 좋아요. 근데 그런 역할은 어느 정도 해내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런 노멀한 버전에도 이런 성능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런 차에도 더블 클러치를 넣어줬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냥 2개 반. 그냥 그거 말고는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미션에 있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 내가 얻을 수 있는 재미, 야, 폭스바겐 DSG다 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냐를 생각해봤을 때 별로 없어요. 효율성 말고는 별로 없어. 그럼 내가 만약에 재밌게 운전하려고 스포츠 모드에 딱 놓고 지금 스포츠에서 패드를 이렇게 쓰잖아. 와, 이거는 엔진 리스폰스가 좋은 거고. 뭐 없어. 단 DSG가 나타내는 장점 중에 하나는 다운을 쳤을 때 RPM이 4,500까지 다운 시프트를 쳐준다는 거. 그거는 정말 따봉. 아니 어디 방금 지나갔는데 이게 무슨 GTI도 아니고 이 무슨 골프 R도 아니고 이 무슨 포르쉐도 아닌 것이 다운을 딱 치면은 RPM이 엔진 브레이크 걸리는 게 4,500까지 뛰어올라가. 하면서 엔진 브레이크를 쫙 잡아줘. 정말 미션으로서 가져야 될 본질이 뭔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면에서는 또 칭찬을 줄 만하고. 근데 그걸 복합적으로 했을 때 이 DSG 미션은 2개 반. 이건 그거 어때요? 브레이크 밟을 때 살짝 RPM 띄워주긴 해요? 그거? 느꼈어요 혹시? 그거는 사실 내가 여기 초행길이라서 하도 살살 다녀서 근데 그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지금 보여줄게요. 자, 해봐. 가다가 속도를 높여서 가다가 속도를 지금 한 40, 50인데 속도를 줄여보면 RPM 찍고 있죠.
거의 안 올라.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저희가 옛날에 시작했던 벤츠 CLA 같은 거는 똑같이 7단 더블 클러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이런 걸 올리는 게 되게 보기 좋았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DSG 미션은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감속을 하면은, 그러니까 D모드 해놓고 감속을 했을 때 알아서 차가 미션이 단을 떨궈서 적극적으로 이 RPM을 띄워주면은 되게 좋거든요. 운전이 재밌어지고 가감속을 할 때 되게 재밌는데, 제가 다시 지금 스포츠 모드 놨거든요. 스포츠 모드에서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스포츠 모드에 놓고 한번 쭉 속도를 올린 다음에 다시 감속을 하면 없어. 떨어지네. 그리고 주차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차 잘 봐요. 후진기어 넣고 악셀 밟으면 이제서야 잘 봐. 다시 전진기어 앞으로 악셀 앞으로 가요. 정지 후진기어 악셀 안 가다 지금 클러치가 밑에서 이제 갑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근데 또 이 더블 클러치가 되게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가다스다 할 때 울컥거림이 또 있어요. 가다스다 할 때 지금 같은 원인인 건데 지금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심하진 않아. 앞으로 가다스다 할 때 이런 거 지금 시속 1km, 지금 아반떼 스포츠 같은 거는 시속 1km, 2km 주행이 안 돼요. 뭔지 알아요? 시속 1km. 지금 밖에 한번 찍어봐요. 밖에 내가 가는 속도 시속 1km거든요 지금. 보이지? 그러니까 더블 클러치 미션은 이렇게 시속 1km로 주행을 할 수 있어야 가다스다 할 때 막히는 길에서 울컥거림이 없거든요. 그럼 브레이크 밟으면 이제 중립, 브레이크 살짝 띄면 동력 전달. 지금 반클러치야. 진짜 없어요. 반클러치야. 1km 보이지? 시속 1km, 2km. 이 속도로 갈 줄 알아야 더블 클러치는. 그러면은 아반떼 스포츠는 뭐가 어떻길래 울컥거리냐? 아반떼 스포츠는 내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조금 띄잖아. 앞으로 안 가. 중립이야, 중립. 클러치가 떨어져 있어. 앞으로 안 가. 브레이크를 더 띄면 안 가. 더 띄어도 안 가. 더 띄어야 그제서야 이제 가는 거야. 그럼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되냐? 시속 1km로 가려고 브레이크를 다시 밟으면 클러치를 띄워버려. 차가 안 가. 브레이크를 띄면은 가긴 가는데 좀 더 빠르게 가지. 뛸까 말까 그러니까 계속 울컥. 클러치를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1km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클러치를 미트 시킨 상태에서 브레이크로 그걸 막고 있는 거야. 약간의 디스크의 마모나 그런 건 좀 있겠지만 굉장히 토크 컨버터처럼 그 차가 주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천천히 가고 울컥울컥 하는 게 전혀 없는 거지. 가다스다 해도 울컥이 없어. 되게 좋지 그런 거는. 그러니까 얘네도 사실 이걸 모르는 건 아니야. 기계적인 이유는 나도 알 만큼 단순한 원인이기 때문에 할 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미션의 내구성이 좀 떨어져요. 디스크가 그 동력을 감당하고서 계속 동력은 전달하는데 브레이크로 밟으니까 엔진은 디스크가 닿아갖고 계속 동력을 전달하려고 하고 브레이크는 그걸 잡고 있고, 이러면은 디스크만 계속 마모가 되는 거지. 보증도 살아있고 10만 킬로 20만 킬로를 타기 위해서는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세대의 이 7단 이 DSG에 와갖고는 적어도 시내 막히는 길에서의 그 울컥거림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국산 아반떼 스포츠 많잖아요. 아반떼 스포츠 가지고 시속 1km로 주행해보세요. 주행을 못해요. 시속 1km로 주행을 하려고 D모드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클러치를 떼어버리고 중립이 돼서 차가 정지를 해버려요. 차를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띄면은 차가 안 가요. 좀 더 뛰면 갑자기 클러치를 미치고 울컥하면서 이제 앞으로 출발을 해버리죠. 그러면 그랬을 땐 이미 시속 5km, 6km이기 때문에 좀 더 천천히 가려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다시 그냥 클러치를 떼고 중립 상태, 뒤에 있지만 중립 상태, 차는 안 굴러가는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게 울컥거림이거든요. 차가 앞으로 갈지 말지, 갈랑말랑. 이 차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니까 정하지를 못해서 클러치를 미트 시킬까 말까 시키려고 했는데 안 했는데 운전자는 악셀을 밟고 차는 나가려고 클러치 미트 했는데 갑자기 운전자는 악셀 안 밟고 브레이크 밟고, 이게 막 이렇게 꼬여버리면 차가 어쩔 줄 몰라서 울컥 이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이 변속을 했을 때는 완전히 바보 같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주차할 때보다는 더 많은 상황인 거죠. 가다쓰다 하는 길이 정체되는 그럴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나 아까 갑자기 2개 반 줬죠. 하나 올려주세요. 0.5개 올려줘야겠다. 3개? 3개. 요 미션 별점 3개. 별점 3개면은 그냥 사실 평범한 거지. 사실 이 차가 근데 이 차 급을 놓고 봐야 되니까 이 차 급을 놓고 봤을 때 운전 재미나 어떤 날렵함이나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있는 차다 보니까 이 정도 별 3개 정도 미션이면 이 차에 적당히 어울리고 평범한 미션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 차를 딱 타보고 미션이 좀 특이해서 말을 잘 안 들어서 변속이 너무 느려서 왜 이렇게 병맛인가. DSG가 폭스바겐이 이거 뭐 더블 클러치 하루 이틀 만드는 애들도 아니고 지금 새롭게 6단 DSG를 이렇게 대체하는 7단 DSG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느린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느린 게 뭐냐면 감독님 계기판 찍어줘봐요. 지금 90km인데 악셀을 밟으면서 제 악셀의 발을 살짝 얹고 있는데 얹은 상태에서 다운을 하면 되게 늦게 바뀌어. 그러니까 딱 다운을 치면 각 단에 맞게 이렇게 RPM이 바뀌어야 되는데 업 다시 다운하면 하면서 한 1초에 거쳐서 이게 바뀌어요. 거의 2단계 걸쳐서 찰컥 바뀌듯이 악셀을 밟은 상태에서 변속을 하면 되게 많이 불쾌하게 변속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악셀에서 발을 띈 상태에서 그냥 차 굴러가게 냅두고 이 상태에서 업다운을 바꾸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잘 되네. 다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악셀에서 발을 띄고 변속을 하다니요. 이게 무슨 그건 아니잖아요. 수동 미션도 아니고. 네. 그래서 업, 다운 이상하지? 다르지? 지금은 진짜 오래 걸리잖아. 와. 한 2초에 걸려. 이게 뭐야? 예. 독일 삼촌들도 이런 노말노말한 차에 넣어주는 미션을 만들 때는 그냥 이 정도까지만 만든다. 물론 제가 이 미션에서 바라는 게 되게 뭐 뛰어남이나 어떤 강한 스포츠성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요. 왜냐면 아니 변속될 때 그냥 10년 전 현대기아 4단 미션보다도 늦게 변속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면은 악셀을 비비면서 가감속을 할 수가 없잖아. 악셀을 비비면서 물론 RPM을 5,000 가까이 당겨주고 엔진 브레이크를 걸 때 다운을 딱 치면 막 4,500까지 막 하면서 지가 마치 휘발유 엔진인 것 마냥 그렇게 운전 재미를 끌어주는 건 좋지만 악셀을 적당히 밟아주면서 가감속을 하면서 이 패드를 쓸 때는 운전 재미를 많이 깎아먹습니다. 요거는 참고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DSG 미션, 즉 변속이 빠르고 재밌는, 그리고 이 재밌는 DSG 미션을 이 패들 시프트로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장 운전 재미를 이렇게 좀 끌어내는 요소가 뭐냐면 딴 거 필요 없고 그냥 운전하면서 가감속 할 때 가끔씩 패드를 쳐주는 요거 요런 거 할 때 이렇게 재밌잖아요. 가서 가다가 다시 치고 나가자 이렇게 해서 요런 게 재미인데 이런 데 있어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는 저희가 지금 독일의 스투트가르트 쪽에서 숙소에서 묵고 있고 한데 경치가 진짜 장난 아니다. 여기서만 리뷰하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진짜. 근데 여기 지금 보여 제한속도? 이 오솔길 제한속도? 100km야. 여기 제한속도 지금 100km야. 여기 너무 좋다. 천국이다. 여러분 우선 롤 있나 한번 볼까? 지금 한 속도 좀 높인 다음에 어차피 나가니까 좀 살살 갈 땐 단단한 것 같았지만 좀 있지 제법. 살짝 눌리잖아. 그러니까 이 롤 자체가 아예 없거나 되게 단단한 그런 차는 아니에요. 오히려
조금 더 단단하다고 하면 그 G70이나 이런 차들이 더 단단하고 롤은 더 없는 편이었고요. 근데 뭐 이 차가 롤이 더 크다고 해서 뭐 막 완전히 휘청거리거나 재미없거나 그러니까 또 위험하거나 그런 걸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롤의 정도만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 아테온에 장착되어 있는 서스펜션은 기본적으로는 딱 타보면 탄탄해요. 예, 국산 차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더 딱딱한 서스펜션을 채용하고 있어서 조금 더 탄탄한 그런 서스펜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뭐 요즘에는 국산 차들도 조금은 단단해지는 그런 추세라서 이런 아테온이 갖고 있는 독일의 평범한 승용차들이 지니고 있는 이 단단함과 격차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히 아직까지 이 독일 정통 승용차, 정통 세단에 달려있는 이런 서스펜션이 아직까지는 좀 더 단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딱 방직턱 같은 거 넣어보면 좀 덜컥덜컥 하는 게 비교적 더 단단하다는 게 느껴지고요. 하지만 컴포트를 유지하는 선에서 좀 단단한 정도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많이 딱딱해서 승차감을 훼손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 단단한, 제가 딱 좋아하는 정도인 것 같긴 해요. 누구를 태우건 가족을 태우건 어린아이를 태우건 하더라도 크게 단단하다는, 크게 막 딱딱해서 불편함까지 이렇게 유발하는 그런 서스펜션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주행 질감 자체는 굉장히 그 독일스럽습니다. 이 독일스럽다는 게 이 파사트도 그렇지만 파사트보다는 확실히 이 파사트 CC급이잖아요. 즉 이 아테온급 정도 되면 딱 주행을 해봤을 때 비록 전륜구동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탄탄한, 주행 질감 자체가 좀 탄탄하고 좀 그런 느낌을 많이 전해줘서 전형적인 이 독일 차의 느낌을 잘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특정 어떤 해외 리뷰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좀 스포츠성에 대해서 약간 논하는 그런 채널도 좀 있었는데, 제 앞에 길이 좀 굽었거든요. 지금 시속 100km 또 제한 속도예요, 이 오솔길이. 이런 거 이렇게 세게 잡아 돌려보면 이 서스펜션이 제 역할을 잘할 뿐인 거지 그렇게까지 스포츠성이 짙은 그런 서스펜션 셋업 자체는 당연히 아니고요. 무게 배분도 6대4에 가깝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설명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운동 성능에 있어서 서스펜션 셋업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이 핸들 피드백이나 이 핸들링이 좀 둔합니다. 네. 이게 둔해요. 지금 이렇게 제일 처음에 타자마자 놀랬던 거, 제일 타자마자 딱 잡아 돌린 다음에 이거 뭐지? 했던 게 바로 저는 핸들링이었어요. 그래서 딱 핸들을 돌려보고 느낀 게, 이 차 뭐 개망이다 이게 아니라, 이 차가 잡은 컨셉이 요거구나 라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 차가 잡은 컨셉 자체가 어떤 다이나믹함이나 스포츠함, 즉 경쟁 모델들 있잖아요. 아우디 A5나 BMW 420D 같은 420D 그랑쿠페죠. 그런 모델들하고 경쟁을 함에 있어서 얘는 스포츠성을 내세우는 차는 아니구나, 그렇게 바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전 재미를 크게 기대하시는 삼촌분들은 제가 봤을 때 420D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랑쿠페. 물론 가성비 면에서는 스팅어가 끝판대장이고, 그러면 스팅어는 후륜 기반이긴 하지만 스팅어랑 이거랑 하면 뭐가 낫냐? 당연히 스팅어가 운전 재미는 훨씬 뛰어납니다. 스테빌리티 완성도나 뭐 여러가지 면에서 지금 이 아테온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스팅어한테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운전 재미도 스팅어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건 후륜이기 때문에 엉덩이를 이렇게 움찔움찔하면서 타는 그런 재미도 있겠지만, 핸들링이나 이런 면에서 훨씬 더 날카롭고, 이제 뭐 스팅어와 G70이 달리고 있는 그런 행보는 더 이상 이런 평범한 독일 전륜구동 승용차가 비벼볼 그런 레벨은 아닌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뛰어난 것 같고요. 핸들링은 상당히 의외였어요. 코너링도 돌려보면 서스펜션 셋업이 웬만한 거는 일상적인 영역 내에서는 다 받아줍니다. 역시 독일차스럽네, 요 정도는 해줘야 독일이지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적어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잘 해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속 안정감이 어떨까? 우리 또 고속 안정감은 또 감독님 제대로 또 한번 느껴봤잖아요. 왜냐면은 아우토반에서 이 속도계가 100km, 120km 하다가 요 하얀색 바탕에 검정색으로 찍찍찍찍 그어지면 속도 무제한. 저희가
신나게 한번 비벼봤는데요. 폭스바겐 아니야? 폭스바겐. 티구안 같은 거 아니야? 뭐야? 나 230이야 지금. 229. 감독님 계기판 찍어봐. 우리 비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고속 안정감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 이게 스포츠성과 관련이 없는, 이게 운전 재미를 지향하지 않는 평범한 독일 가족용 승용차가 이 정도구나 라는 거를 정말 뼛속 깊이 느낄 만큼 고속 안정감에 있어서는 정말 뛰어났어요. 실제로 한 180 미만에서는 벤츠의 그것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을 만큼 상당히 고급스러웠고요. 저희가 밟아봤던 한 200km 이상, 실제로는 한 230km까지 밟아봤는데 더 이상 안 나갔어요. 차가 나갈 수 있는 데까지 계속 비비고 있었는데 230에서도 괜찮았죠. 진짜 불안함이 없지 않았어요? 나 여기서 질문 하나 있어요. 네. 고속 안정감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럼 보통 몇부터 고속 안정감을 논할 수 있는 거예요? 고속? 언제부터 고속이라고 쳐요? 그치. 그럴 수 있으니까 내가 항상 키로수를 말씀드리잖아요. 이 고속이라는 게 도대체 고속 안정감이 좋습니다 이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거를 130, 40을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이 말하는 고속은 당연히 한 230이잖아요. 그럼 너무 큰 차이가 있잖아. 어떻게 비교할 거 그거를? 그냥 그 속도에 아니, 그래서 고속 안정감이라고 할 때는 저는 항상 키로수를 말씀드려요. 고속 안정감이 좋다, 고속 안정감이 언제부턴 깨진다 이럴 때는 스티머 같은 경우도 뭐 한 180, 90까지의 고속 안정감은 굉장히 뛰어났지만 뭐 한 200을 넘나들면서부터는 고속 안정감이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애매하실까봐 항상 가능하면 비슷한 모델을 잡아다가 얘랑 비교했을 땐 어떨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고속 안정감을 말씀드릴 때도 최대한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도 한 180 정도 미만에서의 고속 안정감은 실제로 벤츠하고 비교를 해도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벤츠하고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없을 만큼 상당히 뛰어났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밟아봤던 200km 이상에서도 난 괜찮았어. 놀라웠어요. 이게 가족용 차인데 이거 무게도 무거운데 이거 뭐 스포츠카 아니고 운동 성능에는 그닥 관심 없는 모델인데 라는 걸 감안했을 때 정말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차에 들어가는 엔진 중에 휘발유 모델은 280마력짜리가 있거든요. 280마력짜리는 제로백이 5.6초인가 그래요. 그리고 디젤 모델도 지금은 190마력짜리지만 디젤 모델 높은 게 2.0 터보 디젤로 240마력이에요. 240마력짜리 디젤은 제로백이 6.1초거든요. 정말 나쁘지 않은 성능인데 그런 거 감안했을 때 그런 엔진이 들어가도 충분히 고속 안정감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정말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속 안정감 면에서 저는 이 차 급을 놓고 봤을 때는 별 5개. 5개? 네. 아니, 이 차 급을 놓고 봤을 때 얘 뭘 더 바래. 200 넘어서도 괜찮은 스테빌리티를 유지했으면 할 거 다 한 거지 이 차는. 그리고 우리가 밟았던 그게 저리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밟았던 성력이 거의 뭐 이 차가 뽑아낼 수 있는 성능은 다 뽑아내도 거기서 불안감이 별로 없었잖아요. 굉장히 뛰어난 거야. 해지는데 너무 멋있다. 스투트가르트의 해지는 석양이 정말 멋있네요. 네. 그래서 핸들링은 좋게 말하면, 되게 좋게 포장해보면 이 차는 그냥 가족을 위한 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은 표현인 것 같고요. 나쁘게 말하면 둔해요. 생각보다 둔해서 이 차의 고속 안정감, 서스펜션 셋업이나 이런 완성도, 이 셰시의 단단함, 이 플랫폼 자체는 MQB를 갖다 쓰고 있는데요. 이 셰시나 이런 데서 느껴지는 어떤 만족도, 이 여러 가지 것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핸들링은 의외였어요. 그래서 이 핸들링을 딱 봤을 때는 핸들링이 막 더럽게 안 좋다, 이게 뭐야 재미없다 이렇다기보다는 이 차가 지향하는 컨셉이 뭔지를 단번에 느낄 수 있으니까. 또 이 차에 관심 있는 우리 삼촌분들, 사실 이 차 운전 재미 위해서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차 좀 아시는 분들은 운전 재미 찾으시면은 당연히 이 돈에 당연히 스팅어 가셨을 거고요. 거기 가면은 그냥 가성비 면에서 끝나는 거니까 거기서 아예 끝내버리고, 지금 이 아테온에서 이 전해주는 이 느낌은
가족을 위한. 왜냐면 지혜가 되게 넓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 한국에 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차가 전달해줄 그런 가격적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격대가 4천 후반에서 5천 초반에만 잘 끊어준다면, 야, 그러면 정말 상품성이 아주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나 지금 윈도우 배경화면에서 리뷰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저희는 다시 아테온을 타고 스투트가르트에서 프랑크푸르트로 한 200km 정도 되는데요, 2시간 거리 정도 고속도로를 타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브레이크 분진 많이 나와서 잘 될까 하고서 한번 밟아봤는데, 역시 뭐 브레이크도 고속에서 이렇게 줄여보거나 해도 열변형 같은 거 올 법도 한데 잘 없는 것 같고, 생각보다는 브레이크도 괜찮았어요. 이 정도면. 브레이크 캘리퍼 크기가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왜냐면 차 몸무게가 그렇게 가벼운 편은 아니니까. 1600kg가 넘고 뭐 한 1700kg에 다가가고 있는 몸무게 정도면 어디 가서 가볍다고는 할 수 없는 건데, 저희 뭐 그랜저 정도 몸무게를 나타내는 건데, 근데도 불구하고 뭐 브레이크 성능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차를 시승하는 시점이 아직은 한국에 이 아테온이 아직 출시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테온에 있어서 가격 정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폭스바겐이 뭐 디젤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판매가 오랫동안 중지가 됐다가 처음으로 판매가 다시 재개된 모델이 파사트 GT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신형 파사트인데, 지금 신형 파사트 가격 그 포지션이 가장 낮은 거는 4,300부터 가장 높게는 5,300까지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은 모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190마력 2.0 디젤에 7단 DCT가 물려있는 똑같은 버전이 지금 판매 중이고요. 하지만 그 파사트가 가장 비싼 게 5,300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폭스바겐이 이 아테온을 내놓을 때는 5,300보다는 가격을 좀 높여서 내놓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국내의 많은 기자분들께서 이 차 아테온의 가격을 예상을 할 때 6,000까지도 이렇게 바라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아테온만 놓고서 6,000이라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가격인데, 이미 파사트 GT가 국내에서 5,300만원까지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봤을 때는 이 아테온이 뭐 한 6,700만원 비싼 가격에 6천만원에서 6천만원 초반까지 형성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한데, 사실 지금 이 차가 6천만원 언저리까지 다가가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독일 현지에서도 이 아테온이 2.0 휘발유 280마력짜리에다가 옵션 잔뜩 넣으면 제가 알기로 한국 돈으로 한 8천만원도 넘게 형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해요. 하지만 전륜구동 차량이고, 지금 아테온의 위치는 그냥 파사트와 껍데기가 조금 다른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은 가격이 형성된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이 아테온이 이 뭐 190마력짜리 이 엔진이 지금 한국에 수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모르죠. 240마력짜리랑 190마력짜리 디젤을 함께 한국에 들여와서 가격을 달리해서 선택권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연히 이 아테온이 190마력짜리 엔진이 이 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240마력짜리가 들어갈 확률도 있는 게, 가격을 폭스바겐이 형성해 놓은 5,300보다 높은 가격, 즉 6천만원 정도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명분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폭스바겐 코리아가 아마도 높은 가격에 이 차를 팔기 위한 명분으로서 이 190마력짜리 디젤, 저희가 타고 있는 버전이 아니라 240마력짜리 버전을 판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네. 물론 뭐 둘 다 들여와서 선택권을 주면 좋겠지만, 물론 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이렇게 또 가격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시승하다 보니까 함부로 좀 평가를 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전 순수하게 그냥 차만 놓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윤 감독도 독일에서 이 차를 2박 3일째 저랑 계속 타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5시리즈 타봤죠. 5시리즈. 그렇죠. 물론 이 차의 경쟁 모델이 5는 아니고 뭐 4 그랑 쿠페랑 A5 스포츠백 같은 그런 패스트백 디자인이긴 한데,
지금 이 패스트백의 이쁜 디자인을 하고 있는 이 아테온 타보니까 뭐 느낌 자체가 어떤 것 같아? 나는 고급차다. 6천만 원 주고 뭐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냥 탔을 때 그냥 솔직히 말하면 좀 별 감흥이 없어요. 뭔가 좀 맞아. 그게 정답인 것 같고, 더욱이 핸들을 잡고 직접 돌려봤을 때는 굉장히 평범한 수준의 그런 운동 성능 같은 걸 보여주기 때문에 뭐 대단한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정말 그 독일에서 만드는 독일의 국민 아빠차 정도가 어느 정도, 독일에서 팔리는 독일 소나타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하시다면 정말 딱 이 정도의 단단함, 이 정도의 편안함, 그리고 전혀 이렇게 날카로움 같은 거는 좀 많이 빼놓은 그런 아테온인 것 같아요. 그냥 내 입장에서 말하면은 네. 한 4천만 원 초반대면은 모르겠는데 난 5천 이상이면은 난 별로 거들떠도 안 볼 것 같아요. 우린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아, 그런가? 4천 초반이면 이거 다 난리 나지 이거. 4천 초반이면 산타페 풀업인데 많이 팔릴 것 같긴 한데, 파사트 GT가 지금 판매 중인 게 폭스바겐이 오랫동안 디젤 게이트로 판매 못하다가 간만에 판매가 풀린 모델이 파사트인데 5,300만 원 가격표 저런 거 보고 많은 3,000분들께서 정신 나간 거 아니세요? 막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파사트 GT를 그 가격에 파냐? 너네가 무슨 독일 3사 프리미엄 브랜드냐? 그런 거 아니지 않냐?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알기로 판매량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거가 좋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아테온도 그렇게 판매가 될 것 같고요. 좀 자꾸 이 계기판 보시면 이게 제한 속도인데 100km, 120km 무제한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지금 무제한이 나오면 1차선에서 그냥 비벼도 되고요. 1차선에서 비빌 때 보면 오른쪽에 있는 뭐 독일판 법타렉스 정도 되겠죠. 독일에 있는 그냥 벤츠 봉고차나 또는 트럭 분들께서는 가볍게 200쯤으로 밟아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보면은 뭐 모닝 같은 것도 저기 앞에 가네. 피아트 퀴켄체토, 피아트 500 뭐 이런 차들도 뭐 가볍게 한 180, 190은 비비면서 가니까, 독일 차들의 특징은 속도 무제한 구간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밟느냐면, 어디까지 밟는다 이게 아니라 차가 더 이상 나가지 않을 때까지 밟고 다니고 있습니다.